지금 시간에는요, 테마 2예요. 수적 추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적 추리 여러분 유형 1, 유형 2가 있는데 수추리, 문자 추리가 있어요. 네, 수추리, 문자 추리 둘 다 아주 좀 빵빵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 하셔야 될 정도로 일단 중요한 내용이라서 절대로 놓치시지 말고요. 거의 모든 시험, 뭐 입사 시험은 대부분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떤 숫자 주고 이제 숫자 어떤 뭐 다음 숫자 맞추세요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유형을 조금 더 꽈서 나온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 기본형이고요. 이 기본형을 알아야 이제 확장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장형만 보면 뭔 소리지 약간 이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본을 좀 확 잡아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수추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나와 있고요.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날든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숫자가 열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일반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뭐 해서 뭐 n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1항, 2항, 3항, 4항을 보여주고 나서 5번째 항이 뭘까요?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를 써가지고요. 약간 센스 있게 이건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 수가 뭐냐 이건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차 개차 수열, 조화 수열, 분수 수열, 등비 개차 수열, 피보나치 수열, 반복 수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잡아는 놨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기타 영역도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거 내가 틀렸어요. 만약에 틀렸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내가 그럼 외워놔야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마다 어떤 뭐 모의고사를 준비하든 뭐 봉투고사 준비하든 어떤 시험지를 준비하든 간에 내가 모르는 문제 수열에서 나왔다. 그럼 나는 무조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에 중요한지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몇 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는 8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에 8개 영역이 있더라. 네. 근데 여러분 8개 영역을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문제가 9번째, 9번째, 9번째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개 영역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얘를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을 막 대입해 볼 거예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5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대입을 해볼 겁니다. 모르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포기해요. 이 문제를 포기합니다. 그럼 나 모르는 거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한 10초 정도 고민하다가 버려요. 그런데 이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지? 여태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짱구를 돌리면 풀릴 수 있던데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고 덤볐는데 안 풀려요. 안 보여요. 1분을 그냥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 1분 동안 문제를 결국 마지막에 쿡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1분을 소비해버리면 10초 동안 나중에 쿡 찍어야 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죠. 이게 달라요. 포기도 여러분 빠르면 다음 문제에 시간이라도 토스를 해줍니다. 근데 포기도 느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도 못 풀고 다음 문제에 시간도 토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무조건 보자마자 10초 내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게 좀 삭막하고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생각 안 날 확률이 더 높아요. 괜히 머리 막 안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괜히 그거 우격우격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다음 문제에 시간을 토스라도 해줘요.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겁을 좀 드리지만 10초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습할 때는 10초 내에 해서 안 된다? 일단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널널하게 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해놓고 뭐지? 고민 좀 해보다가 답안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안 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일단은요.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어떤 차가 있냐면 같은 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2, 마이, 뭐 3,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런 개념으로 빼기든 더하기든 같은 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요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내용인 건데요. 이게 여러분 입사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수열을 내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죠. 1에서 3, 3에서 5에서 7, 7에서 9 가는 거, 아, 2씩 늘고 있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같은 차가 있는 수열이라고 해서 이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은 뭐 요걸 굳이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건 고등학교 때 공식이라서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입사시험에서 고등학교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확통 쪽밖에 안 나와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곱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곱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근데 곱만 있나요? 아니요. 나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혹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도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곱해진다라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개차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한과의 차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특별하게 말은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죠, 여러분? 근데 늘어나는 게 1, 2, 3, 4 이렇게 늘어나요. 아, 개차가 뭐가 되고 있어요? 등차 수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차라는 건 여러분 얘네들의 차를 개차라 그래요. 이걸 개차라 그러고 이것들을 개차 수열이라 그래요. 근데 개차 수열이 1, 2, 3, 4니까 등차 개차 수열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차 개차 수열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결국 개차의 뭐 1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둘 다 개차 수열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늘고 여기가 4 늘고 8 늘고 16 늘었대요. 그러면 이제 2, 4, 8, 16인데 우리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알죠. 개차에 계속 곱하기 2가 되고 있구나 라는 규칙이 있는 걸 압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굳이 이런 말을 뭐 내가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차 수열이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네모가 튀어져 있으면 뭘까? 차를 구해봤더니 2고 차를 구해봤더니 4고 차를 구해봤더니 8이니까 차를 구해봤을 때 얼마일까? 2, 4, 8이니까 아, 그 다음 16이겠구나. 그래서 15다 16 더니까 31이겠지? 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등비 개차 수열이네, 등비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은 한 3년 됐네요. 이제 점점 연수가 늘어나서 3년 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그 해만 한 2번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또 본 적이 거의 없긴 합니다. 무슨 문제였냐면요. 이런 문제였어요. 24, 12, 8, 6, 네모 4였습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그거예요. 뭘까요? 어라. 네, 약간 애매하죠? 이거를 뒤집었어요. 역수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걸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뒤집었어요. 왜 뒤집어요? 뒤집어보고 통분하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거 통분해버리면요. 24분의 2예요. 이거 24분의 3이에요. 이거 24분의 4입니다. 어랍쇼? 네. 그럼 얘도 뒤집었을 때 24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원래 모습은 5분의 24여야 되겠군. 답은 4.8이 나왔던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니까 24분의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전혀 알 수 없는데 얘네들을 역수화를 시켜보고 판단해 봤더니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수열 자체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더라. 그걸 또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수수열이라고 나왔는데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또 하나의 예고 크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분수수열은 여러분 두 가지 예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 자 분수 따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노는 녀석이 있어요. 분모 분자 따로 녀석.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약분으로 따집니다. 약분이 되어 있고 약분이 안 되어 있는 두 녀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이 되어 있는 녀석은 네, 약분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약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1, 6분의 7 이렇게 넘어가는 수열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를 따로 보냐? No, 약분이 되어 있죠. 이거 중간에 약분해야 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건 약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럴 땐 얘가 진짜 분수예요. 그냥 이 분수예요.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겁니다. 실제로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6분의 8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분이 다 돼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예요. 아예 그냥 있는 녀석이 분수인데 자 약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거는 3에다가 20 곱해 갑니다. 네. 3에다가 20 곱해 갈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분자에는요, 뭘 적을까요? 8의 배수를 적어볼까요? 네. 8의 배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봐도 약분이 안 됐어. 왜 약분이 안 돼 있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약분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 문제가 등장해버리면 얘는 분자 따로 분모 따로인 어떤 다른 수열 두 개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확실히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오던 거긴 합니다. 하지만 네, 잘 나와요. 뭐냐면 앞에 두 녀석을 더하면 바로 다음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게 되고요.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오게 되고 2랑 3을 더해서 5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 반대로 바꾼 것도 나와요. 빼기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얘랑 얘를 빼서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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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하기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항에서 뒤항 빼세요. 어떤 녀석도 있냐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더해서 얘가 돼요. 얘네들의 합이 여기 나옵니다. 그 대신에 얘네들의 곱이 또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의 합이 여기 나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건너뛰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곱하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 한 끼리. 그러니까 얘는 각 한 끼리 이거 두 개 더해서 얘야. 이거 두 개 더해서 얘야. 무조건 더하기잖아요. 방금 보여줬던 역 피보나치라는 개념 말을 했을 때도 빼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짜면 계속 빼기인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곱하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곱하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규칙을 여러분이 확장성을 확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거의 내가 풀었던 것밖에 못 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르는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을 확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에서도 확장성을 확 열어놔서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요, 피보나치에 0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별로예요. 보세요. 자, 8, 0을 제가 처음에 적었어요. 8 더하기 0은 8이죠. 0 더하기 8도 8이죠. 8088로 시작합니다. 뭐가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24예요. 뭘까요?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뭘 적을 것 같아요? 8 뭐지 이거는? 8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여기 32야 라고 체크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는 40인데. 그죠? 그래서 0 들어간 피보나치는 조금 더 헷갈리더라. 그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0 들어간 피보나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띄기 반복 수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연산교가 반복되는 수열이다 라고 나왔는데 한 번은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를 곱하기 3 이렇게 네, 복합 계산형이라고 잡긴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규칙은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걸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알아낸 것도 분명히 좋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일단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 말고도 여러분 더 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기타 수열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특수한 수열이라고 할게요. 특수수열. 네, 10번은 2칸, 3칸 띄기 수열도 있어요. 자, 볼게요. 특수수열이라 하면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한전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네. 여기였나요? 이렇게?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 5번째 건 뭐야?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보통 수열은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 3, 1, 2, 3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511로 시작해요. 뭔가 특징이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 차를 구해봤더니 7, 여기 차를 구해봤더니 14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오죠. 7하고 14니까 다음 것도 7이나 14, 혹은 7, 14, 21, 혹은 7, 14, 28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봤더니 그 다음 항은 10이에요. 앵이죠 진짜. 뭐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지? 자, 이거는요. 얘네들이 세 자리가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5랑 1을 더하면 7이죠. 그래서 7이 더해진 거예요. 5랑 1이랑 8이랑 더하면 14거든요.
그래서 14가 더해진 겁니다. 5랑 3이랑 2랑 더해져서 10이 더해진 거고 5랑 4랑 2랑 더해져서 11이 더해져서 여기는 답이 553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등장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네, 이렇게 괄호 쳐 있고 3개의 숫자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3개나 4개나. 그럼 얘네들을 갖고 얘를 만족하게 하거나 뭐 얘네들을 처음 끝에 갖고 가운데 걸 만족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앞에 뒤에 숫자를 갖고 제3의 숫자를 또 한번 고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 2가 있으면 여기다가 5를 적어요. 왜? 여기다 2배에서 얘를 더했대.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힌트가 딱 2개 주어져요. 그걸로 여기를 눈치채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뭐 삼각형으로 나오고 이제 뭐 사각형으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숫자 나오고 그 몇이 됐는지 뭐 대각선끼리 곱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요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웠을 때 기억이 나면 감사,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어라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진상인 그런 형태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나름 건진 거고요. 역시 진상이네 라고 하고 생각은 전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외우고 습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걸로 가져가고 내 걸로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칸, 3칸 떼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1357 나오고 여기는 2468로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전혀 특징이 없네요. 531 네,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468로 갈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봤다고 치면요. 되게 중구난방이죠. 5, 2, 3, 4, 1, 6, 마이너스 8 되게 중구난방이죠. 이렇게. 전혀 특징이 없어 보여요. 이거 딱 보자마자 빼기 3에 더하기 1에 빼기 3에 더하기 5에 빼기 7에 이거 뭐야? 이상하죠? 개차도 안 맞아요. 뭘까? 특징이요. 길어요. 최소 6개 이상입니다. 최소 6개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 이상 7번째 거 구해봐. 그런 문제들이 주로 2칸, 3칸 띄기 문제입니다. 얘는 뛰어다녀야 돼요. 이렇게. 5, 3, 1, 마이너스 1,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네모쳐 있으면 이거 2칸씩 뛰어다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거는 8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띄기 문제의 특징은요. 여러분 일단 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윗뛰기가 OK가 나왔죠. 근데 아래뛰기가 OK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띄기 문제 아니에요. 하나만 성립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깔끔하게 246 여기에요. 그래서 네모인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8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134예요. 1357이 아니라 134예요. 그럼 밑에 수열은 수열이 아니죠. 규칙적인 수열이 아니죠. 이럴 때는 이 수열은 띄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식으로 또 접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기 문제가 성립하려면 윗띄기와 아래띄기가 다 어떤 수열로 성립해야지 이게 띄기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칸 띄기라는 거는 조금 더 길겠죠. 최소 9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3칸씩 띄는 거예요. 1, 3, 5 이렇게 놔두고요. 다음 거는 4, 2, 0이라고 나와주고 뭐 다음 거는 4씩 뛸까요? 3, 7, 11 이런 식으로. 1, 4, 3, 3, 2, 7, 5, 0, 11 아무 규칙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2칸씩 띄워볼까 하는데 2칸도 안 보이죠. 조금 길긴 하네. 그럼 3칸씩 띄워볼까? 네, 3칸씩 띄워볼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잡는 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입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공식들이라서 거의 등장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권이나 뭐, 약간 그런 계산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리학계 계산할 때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알면 되는 거고, 자, 2분의, 이건 많이 봤던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 마지막 항을 이제 일반 항으로 바꾼 형태가 요 녀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외워야 되나요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길 바랍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의 합이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리합계 쪽에서 잘 나오긴 하는데, 네. 1-r분의 첫 번째 항의 1-r의 n제곱이라는 항으로 등장합니다.